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실의 클라우드 플랫폼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대규모 실시간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그 이름이 여러 명 써 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써 있긴 한데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를 저희가 처음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보시면 최혁승, 곽병관, 현윤식, 최명순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가 2001년이니까 지금 16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 중에 몇 분들은 시작부터 저랑 같이 개발을 해오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작년 총각 저랑 정말 같이 일해왔던 한 분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겠다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 분야가 서로 이제 좀 같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류도 많고 기술군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딜 가냐면 아마존에 가셨어요. 아마존 UK를 가셨는데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교류가 있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저도 이제 많이 격려를 하고 이제 서포트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기회를 마련해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기 이름 중에 이제 현윤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시더니 설티를 4개를 따셨더라고요. 아마존 설티를 4개를 따신 분인데 국내에서는 유일무이 4개 따신 분 안 계시죠. 프로페셔널 4개 따신 분 지나가다 보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여기 한번 가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우리 팀원들도 기회를 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좀 자랑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즉흥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의 컨텐츠 테이블 오브 컨텐츠만 리스트만 쭉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팀원들은 한 사람씩 트러블 슈팅한 것들 디테일한 걸 들고 나와서 계속 이런 기회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드리면요. 왜 실시간 시스템이란 게 저희가 개발하게 됐는가, 그걸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요. 실시간 시스템의 어떤 서비스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뭔지,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제약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하나씩 그냥 나열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입 부분에 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피처폰인데 저희가 한 2005년, 2005년, 4년 이때부터 그 이전에는 제가 입사한 지 한 3, 4년 동안은 인베디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센터라는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개발하다가 무선사업부로 옮긴 지 한 1년 반쯤 됐는데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걸 개발하면 좋을까, 무엇을 개발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2007년도에는 인터넷 도입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게 계속 시작되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저희도 우리도 컨슈머 CE 제품,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선행 연구소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단순히 그냥 기술 개발 이전에 나온 기술보다 한 단계 뭐 성능 좋은 거 개발하는 것보다 유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바닥부터 탑 어플리케이션까지 버티컬하게 다 개발했던 게 이게 첫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행 개발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상용화까지 했었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소셔블 디스플레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왼쪽에 그 전자액자처럼 보이는데 디스플레이인데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와이파이 기능도 있고 이더넷 기능도 있고요. 제일 왼쪽 앞변에 보이는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UK로 도망가신 분이에요. 가족 그 집들이 때 놀러 갔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 빵 사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빵 사진을 올리면 이게 RSS 피드로 바로 그러니까 피드 브라우징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제품을 내놨는데 약 300만 대가 팔렸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중국 업체들이 이런 제품 나오니까 그대로 처음엔 이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전시회 가보니까 한 200여 개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저희가 상용화를 하다가 양산을 해서 팔다가 그만뒀던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네, 이게 인터넷이 연결된 저희한테는 처음 프로덕트였는데 단순히 디바이스 저희도 이제 디바이스도 개발했지만 단순히 디바이스가 뿐만 아니라 백엔드 서비스가 필요를 했어요. 이 사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는 기능도 있었고요. 그리고 RSS 피드를 등록해놓고 볼 때 디바이스가 처음 등록하고 이 디바이스의 뭐 리파지터리를 내려받는다든지 그리고 간단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가진 서비스가 필요했고 그거부터 이제 저희가 서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고요. TV가 인터넷이 연결되면 어떤 일을 할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TV에 들어가서 C 2.0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2006년 7년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TV 어플리케이션보다 이제는 저희가 맡아서 했던 부분은 서버 쪽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백엔드 서비스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부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했지만 이제부터 중심을 서비스로 뒀고 저희가 인터넷 TV가 그때는 뭐 IPTV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IPTV라고 하면 이제 텔코 사업자들 위주의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백엔드 시스템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한 분이 저희 팀에 조인을 했어요. 지금 얼굴 가리고 계신 분인데요. 곽병관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학교에서 그 NLP, 그러니까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를 전공하셨던 분이고요.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기술원에서 5, 6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계속 NLP 어플리케이션, NLP 기술 드립답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만 개발하고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고민하에 저희의 조인을 했었던 거고요. 얼굴 가렸는데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고요. 네, 가운데 있는 건 좀 어려 보이는데 예, 접니다. 같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그 JTBC에 최근에 나와서 이렇게 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가서 이제 듣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이분이 와서 저희한테 주장한 게 있었어요. 알고리즘 열심히 백날 개발해봤자 소용이 없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높이게 하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할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소비자, 유저한테 잘 딜리버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가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음성 인식 서비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희 프로젝트 해오던 그때 트렌드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AI, 뭐 인텔리전스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이분이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2009년, 2010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봤자 사람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다. 저희의 기준에 따르면 그 프로젝트는 하면 안 됐었는데 이분이 워낙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저희 팀원들도 이제 이분의 동화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폰에 직접 그 AI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탑재가 되고 이게 뭐 상용화가 되느니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뭐 알파고의 그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 어떻게 사람이 그 기계한테 지지 뭐 이런 걸 실제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니까 이제 정말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특정 범위 내에서는 인텔리전스가 사람보다 나은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음성인식 서비스 그 이전에 게이밍 클라우드라고 백엔드 서비스에서 게임이 돌고 그 무선 단말에서 이제 게임이 되는 그런 걸 베타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음성인식 서비스를 했거든요. 약 4년 전이었고요. 4년 전부터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팀원들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저기 백엔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조이언트라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6월경에 인수한 클라우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WS하고 비슷한 이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긴 한데요. AWS보다는 프로덕트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다윗과 골리앗 수준인데 저희 팀원들은 그 팀하고 같이 일을 주로 요새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기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구분이 되시죠? 네, 한국 사람은 제 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조금씩 드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에 같이 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끝나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제 왜 실시간 서비스냐? 아시다시피 예전에 상상을 못했는데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뭐 터치를 하면 그 피드백이 오는데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앞에서 누가 말하는데 되게 답답하잖아요. 늦게 답이 나오면.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시간도 리스폰스 타임도 이제 정확한 숫자로 요구사항이 생기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그 브라우저 같은 걸 클릭하면 3초 내에 답이 나와야지 뭐 답답하지 않다 이렇잖아요. 저희 개발자 말고 다른 QA 개발자나 다른 쪽에서 적어도 뭐 1초 안에는 답이 나와야지 유저가 답답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사용자 관점에서 요구사항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뭐 삼성전자가 저희 회사가 처음 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그런 음성 인식을 단말에 넣기 시작했거든요. 실상은 저희가 최초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처폰을 보면은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베디드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서버랑 통신 안 하고 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모바일에서 직접 돌아가게 되고 그게 이제 요구 사항들이 사용자 관점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개인화가 요구 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말을 이해해주는 정도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인식 시스템이 적어도 조금 자기를 알아서 어떤 뭐 이 사람의 스케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를 알고 있다, 친구들 목록 같은 걸 알고 있어서 대응을 해주면, 답을 해주면 좀 나은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시리나 우리 그 AWS 보면 있잖아요. 그 알렉사 같은 그런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차별화들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그래서 가능한 빨리 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리얼타임 서비스 시스템이 한 3, 4년 전부터는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요구사항들이 나왔고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서비스의 그 모티베이션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셀폰, 스마트폰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디맨드가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또 사용자들이 직접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뽑을 수가 있었어요. 개발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엔드-투-엔드 리스폰스 타임이 1초 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덕션을 하니까 이 1초 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프로덕션 나가지 못하고 이제 페일하는 그런 상황의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실제 그 음성 인식 같은 서비스는 스피치의 시그널이 들어오면 텍스트로 바뀐다든지 그 텍스트가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해서 그 사람의 인투이션이 어떤 거라는 걸 파악해낸다든지 그런 NLP 같은 주요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가 개발이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혹시나 여기 오셔가지고 누군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저 사람이 다 음성인식 개발했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저는 회사 가서 이제 돌발매를 맞고요. 저희는 그냥 그 서버의 플랫폼에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했던 쪽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다른 그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아니면 인텔리전스 에이전트의 주요 엔진들은 빼고 저희가 그 우리 AWS 보면 인프라 뭐 플랫폼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럼 플랫폼 쪽의 리스폰스 타임은 다른 걸 다 빼고 100ms 이하여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의 엔진들이 돌아가는 걸 합해가지고 전체가 1초 미만이 돼야 됩니다. 레이턴스, 네트워크 레이턴스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토탈 넘버 오브 유저는 대략 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지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수천만, 그러니까 저희 디바이스를 사시는 분들이 이런 음성 인식 서비스를 디폴트로 쓴다는 가정하에 이제 뽑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가 뭐 수천만이라 하더라도 컨커런트하게 쓰는 그 한국, 뭐 중국 이런 위전별로 쓰는 컨커런트 유저들은 서로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략 뭐 수백 명이 컨커런트하게 들어온다. 근데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하고 다른 점은 위전별로 다르고 또 한 번 그 음성 인식의 말을 하는 걸 저희가 어터런스라고 부르는데 어터런스 기간 그 PRD가 기간이 수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의 컨커런트 유저라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많은 리소스를 서버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챌린지였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하면서 로그나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을 정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로그를 하루에 저장하는 게 수백 테라, 100테라 이상 저장하게 되고 또 퍼스널 모델이라는 거는 개인별로 인식하는 게 서로 좀 달라야지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모델, 그러니까 각 사람들, 뭐 유저별로 모델을 서로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인식하는 그 애큐리시를 높이자는 차원의 퍼스널 모델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한 사람들의 그 내부에서의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델은 엔진들이 가능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근데 그거는 이제 크리에이션 하는데 모델을 만들어낸 데는 30초 미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퍼스널 모델이 이제 사람이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쓰기 전에 그 디바이스에서 레디가 돼야 되거든요. 그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은 1초 미만이 된다. 그리고 모델의 이제 종류가 많아야 되는데
모델 종류도 대략 이제 수천 개의 모델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개발해오다 다른 피처를 이제 프로덕트를 기획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높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마켓의 보이스를 듣고 와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크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레디가 되는 상황에서 프로덕션까지 한 30일 이내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와 같이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검증하는 과정이나 또 개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같은 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단위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검증하는 과정을 샌드박스, 스테이징, 베타, 프로덕션 이렇게 나눈 다음에 거의 같은, 그러니까 샌드박스에서는 엔진들을 계속 이제 개발해서 인티그레이션 해보고 검증하고, 또 스테이징은 이제 문제가 없는지 계속 스테이징을 돌고, 베타는 이제 뭐 클로즈드된 사람들이 와서 써보고, 프로덕션 실제 필드에서 쓴 프로덕션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같이 카페에서 쓸 수 있고, 뭐 이런 그 복수개 팜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복수개 여러 개 팜들이 리전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효율도 떨어지고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이렇게 팜이 존재를 했고요. 성능상의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덕션 그거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됐고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은 혹시나 뭐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면 그 좀 참아주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서비스는 이제 디바이스하고 같이 팔리다 보니까 서비스의 품질이 좀 나쁘면 디바이스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줄 수 있다, 그런 요구사항이 이제 주변에 그 관계부서나 아니면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반드시 SLA는 100% 가까이 유지를 했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였는데, 런칭 타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준비를 못해서, 아니면 운이 나빠가지고 지난 노트 시리즈는 이제 배터리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안 쓰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S8 디바이스가 잘 만들어져서 그런지 많이 분들이 사시게 될 것 같은데요. 예약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사용자가 저희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초반에 스케일러블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로우 코스트 해야 되고요. 자동화를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버전 컨트롤 한다든지 아니면 뭐 페일오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자동화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또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 시큐어해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서비스든 어플리케이션들은 런칭 타임 때 디맨드를 작게 보고, 이게 서비스가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프라를 준비하게 되거든요. 저희 회사의 특징이, 특히 무선 사업부의 특징은 런칭 시기에 갑자기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챌린지고요. 인프라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거고요.
초반에 잘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잘 활용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펑셔널 컨스트레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 이제 저희 회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게 되니까 다른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음성 인식을 예로 들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신 러닝, ML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머신 러닝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 쪽에 대한 백엔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별로 고민 안 하시고 알고리즘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모듈별로 이제 디커플링 돼 있고 또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메모리는 적게 쓰고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애큐리시가 높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걸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그런 분랑 같이 일하는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코스트나 오퍼레이션이나 메인터넌스나 소프트웨어 버전 컨트롤 이런 거 전혀 신경을 많이 안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 아니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요구사항을 변하게 하는 거 많고요.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매뉴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로 아니면 자동화로 해결할까? 그래야지만 이제 저희가 덜 피곤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데드라인 당연히 중요하고 또 오퍼레이션 할 때 리소스가 제한적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시간도 제한적이고 저희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개발하기 전에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부터 어떤 매트릭을 잘 볼까, 어떤 매트릭을 잘 로그를 만들고 분석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또 실시간 서비스인 경우에는 당연히 타임스탬프를 특정 그 어터런스에 뭐 특정 리퀘스트에 대해서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디버깅이 잘 되겠죠. 그런 시스템 미리 잘 갖춰놓고 이제 개발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AWS 뭐 프로덕트 종류 많잖아요. 그런 걸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저희처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음성인식 서비스 할 때는 AWS를 안 썼거든요. 물론 같이 개발도 AWS에서 돌아가는 버전도 있긴 했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버전도 있었고요. 그럴 경우 이제 디버깅 환경을 최대한 잘 갖추고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이제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이제 트러블 슈팅했는지 몇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건데요. 이거 나중에 이제 실제로 했던 분들 나와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 팀을 만난 지가 2010년경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스케일러라는 회사입니다. AWS 초기에 보면 이런 기능들이 없었고 이제 저기에 이제 요구사항은 저희 회사에 여러 서비스들이 개발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멀티 테넌시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서비스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그 개발자들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팜을 구성을 하고 그거를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징 팜이라든지 샌드박스, 프로덕션, 스테이징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까, 자동화해서 관리할까, 그리고 일부의 모듈이 다운타임 발생해도 HA를 항상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는 이제 스켈라라는 회사가 5명의 스타트업이었는데 그 회사한테 저희 쪽은 이런 스탠다드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개발자들이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롤이라든지 이런
일부 리소스를 재사용할 수 있고 이런 요구사항을 줬고요. 그 팀한테 이제 개발도 시키고 저희가 라이센스로 가져다 쓰고 같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뭐 DB 롤이라든지 아니면 우분투 앤서블 롤이라든지 이런 롤을 만들어서 그 롤을 스케일하는 구조, 아니 오토 스케일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스켈라는 이제 스켈라이저라는 그 에이전트를 VM에다가 인스톨 해놓고 여러 인프라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AWS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스택이라든지 뭐 오픈 스택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 백엔드 시스템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팜의 종류는 이제 롤들의 집합인데, 팜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이징 팜, 데브 팜, 프로덕션 팜 이런 로지컬 그룹이고, 이런 롤들을 그 팜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편성을 줄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걸 다 컨피규레이션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HA와 페일오버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썼었고요. 두 번째 문제, 저희가 닥친 문제는요, 아까 디바이스에서 서버 사이드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바이 디렉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라는 그 데이터의 미디어가 개인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데이터니까 시큐어한 채널 유지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어플리케이션 HTTP를 많이 고민할 텐데, 그때는 이제 TLS라는 걸 저희가 이제 쓸 수밖에 없었고요. 또 여러 가지 오픈 소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gRPC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픈 소스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고요. 이거는 개발 중에 발생했던 문제인데, TLS 패킷을 터미네이트 할 때 만약에 이제 미국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을 한국에 쓸 경우에는 TLS를 이제 US에서 터미네이션 할 경우는 레이턴시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한국 서버에서 TLS를 이제 터미네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스틸 커넥터 같은 걸 써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리전을 VPC 사이에서 시큐어한 패브릭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걸 써서 레이턴시를 줄이는 이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물론 이런 걸 하기 전에 이제 레이턴시를 정확히 프로파일링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트라이를 했었고요. 처음에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필요한 플랫폼의 레이턴시는 100ms 미만이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였는데, 저희가 현재 수치는 한 20ms 정도만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 내부에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도 이제 여러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RESTful API 같은 걸 쓰지 않고 RPC로 모두 개발을 했었습니다. 가능한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AWS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부에서는 그렇게 썼었는데요. AWS에서는 이제 플레이스먼트 그룹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활용했고요. 또 SRIOV를 통해서 IO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그런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비주얼 레코그니션, 요새 딥러닝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GPU 인스턴스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요구사항 중에서 주변 부서나 아니면 탑에서 이거를 한 달 내에 플랫폼 환경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AWS랑 같이 일할 때는 P2 인스턴스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한국에 이제 디플로이를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때 저희가 AWS 직접 요청했을 때 충분히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내에 저희가 딜리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P2 인스턴스를 저희가 그 성능 퍼포먼스를 정확히 이제 프로파일링해서 저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를 보는데 퍼포먼스 옵티마이즈가 필요해서 저희가 AWS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청을 했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드라이버는 어떤 버전을 써야 되고 ENA나 플레이스먼트 그룹을 써야 되고 GPU 클락 스피드를 높여줘야 되고 하는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요청했을 때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상당 부분은 AWS가 자랑하는 S3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S3 데이터를 저희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센터에 옮겨놓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대용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은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스노우 모바일 이런 거는 이제 보긴 했는데 써본 적은 없는데요. AWS 간 라우팅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S3 간 싱크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면 코스트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AWS가 아닌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 온프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백본을 이용해서 코퍼레이트 네트워크 백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왜 실시간 시스템이란 걸 고민을 하게 됐느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실시간 시스템에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있었느냐, 제약 조건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트러블 슈팅 했는지를 쭉 리스트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분명히 이 하나하나를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자세히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거기서 느꼈던 고민거리나 아니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팁들도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끝낼까 하는데 그 음성 인식 이런 시스템, AI 에이전트 이런 시스템에 저희가 참여했던 거는 플랫폼이라는 그 백엔드 시스템만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분의 4는 다른 분이 개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 백엔드 서버 시스템 저희가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고, 저희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 도전해볼 만한 스케일들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끝나신 분인데 저랑 좀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왔으니까요.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서없이 막 말씀드렸는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